실제로 박사랑 가까이 텔레그램 내에서 서로 기싸움을 하는 대화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박사가 자기를 야동 아티스트라고 자기를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자기가 말하는 자기의 야동이 아티스트인 이유로 뭐를 꼽냐면 내 건 스토리가 있다. 근데 자기가 말하는 그 스토리가 뭐냐면, 밖에서는 화장함에 멀쩡하고 예쁜 여자들이 이상한 자세를 취하고 막 이상한 표정을 하고 되게 엽기적인 행동을 하고 그런 무너지는 걸 볼 때의 쾌감을 주요 스토리로 삼는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 어떤 한국 남성의 야동 문화 혹은 강간 문화를 되게 잘 설명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1차적으로는 그 권능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때려서 아파하는 그런 1차적인 직접적인 그런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거니까. 근데 1차적으로는 가학성. 근데 2차, 3차적으로 이렇게 올라갔을 때 지 말대로 좀 고차원으로 올라갔을 때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하느냐. 여자가 남자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망가지는 걸 보고 싶어 한다. 그리고 약점이 잡혀서 남자 말이 벌벌 떠는 걸 보고 싶어 한다. 인 거예요. 포르노는 관능이 아니라 권능의 영역이거든요. 제가 본 바로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야한 걸 올리는 게 아니라 여자가 남자한테 꼼짝 못한다는 어떤 증거를 갖고 싶고 그 증거를 만들려고 되게 애를 쓰는 작업들로 보이거든요. 여자 머리를 바리깡으로 미는 거라든지 때리는 거라든지, 화장실 불법 촬영 도대체 왜 보냐, 그 이상한 패티시가 있냐. 물론 패티시가 있는 사람이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그 대부분은 밖에서 그렇게 도도하게 나를 무시하는 여자의 치부를 내가 목격한다, 내가 쥐고 있다, 약점을 잡고 있다, 이런 감각을 공유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저도 결국에 어떤 권력의 문제라고 느껴지고, 내가 이 여성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가에서 쾌락을 느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람들이 박사나 이렇게 돈을 주고 지시를 하면 내 지시대로 저 어떤 실존하는 한 여성이 어떤 식의 행동을 하겠구나 라고 되게 통제하는 감각을 실제로 느끼고, 요즘 웹하드에서 BJ 카테고리를 만들면서 법방 BJ 산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도 사람들이 내가 마치 사이버 머니를 얼마 정도 쓰면 이 여성이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라고 해서 이 여성 행동을 간섭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라는 감각을 느끼는데 취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집단적 성희롱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컨텐츠가 되고 있거든요. 특히 그 텔레그램 성착취판에서 벌어지는 그 유료방 말고 그 수많은 무료방들, 수천 개가 넘는 거기서 벌어지는 거를 보면 사람들이 그걸 하고 싶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영상을 보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 되겠지만 올려봐라 이렇게 하고 그거 올린 거를 보고 다 한마디씩 하는 거 있죠. 그거 자체가 하나의 스포츠에서 컨텐츠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왔냐라고 하면은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문화거든요. 사실 댓글로 하던. 근데 그 행태를 이제 고스란히 가져왔는데 그게 좀 더 인스턴트화 된 거죠. 좀 더 속도가 빠르고. 이걸 그냥 시청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거대한 성착취 놀이에 가담을 하는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야동이라고 지금까지 불러왔던 그런 성착취물들을 누군가 만들기만 하고 누군가 그걸 사서 보기만 하고, 이제 그게 아니라 자기 지인들, 내가 그렇게 희롱하고 싶고 성폭력을 행하고 싶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누구나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서로 그것을 독려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칭찬하고 부러워하고 서로 추앙하는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계속 강화가 되는 거죠. 그 텔레그램 성착취판에서 지인 능욕이라는, 이걸 문화라고 해야 될지 사실 일종의 장르가 되었거든요. 그 장르인 방이 정말 많이 개설이 됐고, 이게 심지어 지역별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사람을 아는 사람
만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성착취하고 성가해를 하는 것 자체를 하나의 놀이 문화로 삼는 거를 되게 잘 보여준 예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거기서 이 사람 신상을 올리고 포르노적인 그런 포르노그래피를 덧붙이고 그러면서 이 사람 능욕할 사람 겐텔로라고 해가지고 능욕을 하고 서로 합성도 해주고 텔레그램 스티커라고 이모티콘처럼 쓰는 걸 그 자기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걸 또 막 올리죠. 노는 거예요. 한마디로. 10대 청소년들이 직접 출연해서 음란 비디오를 만들고 이걸 또래 학생들에게 팔아왔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이미 한 반의 반 이상의 학생은 봤다고 할 만큼 이 비디오가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불법 성인 비디오로 유통이 되었던 영상이 있는데 아주 어린 미성년자 청소년 여학생을 아주 여러 명의 남학생이 집단 강간을 해서 그걸 비디오로 촬영을 해서 그거를 복사하고 또 복사를 해가지고 이제 암암리에 어디 비디오 시장에 불법적으로 유통이 된 사건인데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건의 개요하고 지금 엠번방에서 벌어진 미성년자 성착취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취약한 여성을 여러 명의 남성들이 집단으로 그루밍하고 또 성폭행을 저질러서 그것을 심지어 영상을 찍어서 성착취물로 만들고 그걸 돈을 받고 팔기까지 했다. 이건 거의 구성이 똑같거든요, 사실은. 그 성폭력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플랫폼만 바뀐 거죠. 옛날에 P2P 사이트가 굉장히 유행을 했을 때 소리바다에서 그냥 야한 거 이렇게 치면 맨날 나오던 제목들이 옆집 자취방 누나가 어쩌고 뭐 그것이 정돈돼서 뭐 푸르나 같은 사이트, 당나귀 같은 사이트로 오다가 소라넷이 만들어지고 그건 이제 그냥 단순히 사고팔고의 어떤 플랫폼을 넘어서서 그런 성착취물을 소비하는 사람들 간의 그런 남성연대를 공고히 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이후에는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사이버 공간이 매개가 되어서 지금 N번방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구조 자체는 아주 동일하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본질은 성폭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그냥 뭐 우리가 앞으로 이 디지털 기기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이런 관점으로 사실 해결을 할 수 없고 젠더폭력이라는 관점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피해 사례들을 상담하면서 사실 2018년도 중하반기부터 이런 류의 피해들은 계속 접수가 되었었고 다만 텔레그램 플랫폼이 아니었다 뿐이지. 그래서 이런 보도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가고 난 다음에 저희 피해자분들이 전화를 많이 주세요. 뭐 예를 들면 부모님들이 내 딸이 당했던 일과 아예 똑같다. 혹은 온라인 그룹 피해자들이 나도 사실 이런 똑같은 과정을 거쳤었다. 그래서 현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대단히 새삼스럽다거나 하지 않은 측면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여성을 계속해서 통제해왔던 방식이 조금 더 적나라하게 드러났을 뿐이지 않나 싶은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조주빈이나 뭐 아직 실명은 나오지 않았지만 가까시라든지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실제로 미성년 성착취를 저질렀던 온라인 그루밍을 시행을 했던 사람들이 왜 그걸 할 수 있었냐면 내가 너의 몸 사진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이거는 네가 자발적으로 준 거다. 이거 유포하면 어떻게 될 것 같냐. 이게 협박으로 먹힌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자신의 어떤 성적인 욕망 비슷한 거라도 표출한 여성을 지금까지 어떻게 대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회가 이미 그 작동 기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협박이 성립을 할 수 있었다. 지금 26만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주 거칠게 말하자면 그런 사회를 만든 데 일조한 사람들이 전부 공범인 것이죠. 그 여성들이 성을 표현해서 문제가 되나요? 그 누구한테 어떤 해악을 끼치거나 누구한테 가해를 하나요? 이 사안에서 만약에 설사 피해자들의 자발성을 가해자들이 활용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온라인 그루밍이나 성 폭력이기 때문에 성착취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요. 사실 전 너무 안타까운 게 이 유포 협박이 지속되고 길어질수록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조금이라도 더 일찍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26만의 숫자가 부풀려진 거다 아니다 이러면서 무슨 상관이냐고 묻고 싶고요. 어쨌든 적어도 최소 26만 건의 성범죄가 발생을 했다는 얘기고, 그리고 여자들은 분명히 26만보다 훨씬 더 많은 세제곱이 되는 건수의 성범죄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이제 싸우는 여성분들께 사실 뭐 한사성 활동가들도 집에 들어가면 똑같은 일반인 여성들이거든요. 다 막 텔레그램 총공하고 막.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싸우고 있다고, 네, 여자들은 같이 미래로 갈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